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기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영주 교수입니다. 오늘 사용자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Difference Equations, Principles and Applications인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차분 방정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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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황지영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스 심볼리카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이 차분 방정식의 원리와 응용인데 그 원리에서 그 미분과 차분의 비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차분 방정식을 푸는데, 해를 구하는데 쓰이는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1차 차분 방정식, 그리고 2차 이상의 경우에 쓰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요.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인 Variation of Parameter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용에 대해서는 한 6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등차 수열,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등차 수열도 차분 방정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등비 수열, 이 2가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어떻게 이것이 차분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피보나치 시퀀스, 이게 상당히 유명한 수열이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방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차분 방정식 중에서 그 개수가 전부 이제 상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응용으로 그 스페셜 펑션, 그 중에서 르장드르 폴리나미얼, 르장드르 함수에 어떻게 이제 그것이 사용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차분 방정식으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여기 2가지 제가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벤더 앤 오삭, 그리고 아프겐 앤 웨버, 이 2가지 책을 참고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매스 심볼리카는 매스메티카 애드온 패키지입니다. 애드온 패키지고, 저희 패키지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패키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이제 함수인데, 1000개가 넘습니다. 거의 1100개 정도 돼요. 1100개 정도 되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분이나 적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는 수학 노테이션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리더빌리티가 좋은 거죠. 뭐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키워드는 우선 수학식을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식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이벨루에이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스메티카 함수를 씁니다. 쓰지만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는 우리가 이제 수식 계산을 손으로 많이 계산하는데, 그 손 계산을 많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로 수행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오류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핸드 리튼 캘큘레이션, 그 지필 계산이죠. 지필 계산을 전부 다 컴퓨터로 바꾸자. 전부 다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심볼릭 컴퓨테이션으로 대체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선 이 패키지에서는 그 매스매티카에서는 바로 할 수는 없어요. 바로 할 수는 없는데 그 전통적인 전통적인 그 노테이션을 이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이제 로딩을 하면요, 하고 그리고 심볼릭 컴퓨테이션으로 여러 가지 수식을 해석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드밴티지는 여기 보여드리듯이 지필 계산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컴퓨터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개념과 원리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지루하고 이런 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계산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스토리는 개발 시작한 지가 지금 보니까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제가 발표를 한 게 2007년도에 처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올해 3월 초에 6.1을 이제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받았듯이 2017년도에 울프렘 혁신가상을 제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3월 7일자에는 1030세기였는데 현재 아직 그 게시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한 5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미분은 그 연속 함수죠. 연속 함수, continuous variable. 연속 함수는 미분을 씁니다. 그런데 이산 구조에서는 이제 difference, 차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분은 여기 보시듯이 h를 파라미터로 할 때 h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0으로 보내서 이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게 이제 미분입니다. 근데 그 차분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고 그 숫자를 다 이제 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이제 훨씬 복잡해지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차분이고요. 이게 이제 2차 차분입니다. 구조로 보시면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분에서는 그 h를 0으로 보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 정보가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분은 이제 이렇게 되고 차분은 그냥 썸입니다. 썸. 그 합이에요. 합이고 그리고 엔티티 데리버티브 이게 뭐냐면은 그 펀더멘털 테어럼 오브 캘큘러스, 그러니까 미적분의 가장 기본 공식이죠. 기본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을 알고 있으면 그 미분의 적분은 그 함수 자체다.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차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이 이 차분. 그러니까 k 플러스 1과 k의 차. 그걸 계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계산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원하는 그 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x의 k 승인데 차분에서는 훨씬 복잡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그 포흐해머라고 해서 이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k개를 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k개를 곱하는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보다는
이런 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 일반적으로 훨씬 더 이제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이직 테크닉, 우선 프로덕트, 여기 보시듯이 전부 다 곱으로 나와요. 곱으로. 차분에서는 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프로덕트 함수가 기본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AK에 K가 1부터 N까지 곱, A1부터 AN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N이 10이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마 함수의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요.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요걸 계산하면은 이제 감마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이것도 이제 뭐 차분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감마 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마 g를 알면은 그 밑에 위에 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마 1은 1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g에다 1을 넣으면은 또 이렇게 되고 1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2, 3, 4, 5를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마 n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n이 1이면 1이니까 2는 1, 3은 2, 1, 6은 4는 3, 2, 1, 4, 3, 1, 5, 4, 3, 1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팩토리얼도 팩토리얼은 G 팩토리얼은 G 플러스 1의 감마니까 감마 G 플러스 1이니까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펑셔널 릴레이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1, 2, 3, 4 쭉 계산해 보면은 2는 2 곱하기 1, 6은 3, 2, 1, 4 팩토리얼은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에서는 팩토리얼 팩토리얼 파워나 포크햄머 심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팩토리얼 파워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K 팩터 A의 K는 팩터가 이제 K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서 이제 곱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A 마이너스 1 쭉 해서 마지막은 A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감마 펑션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팩토리얼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포크해머 심볼도 비슷한데요. 이거는 A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겁니다. A 곱하기 A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를 이제 포크해머 심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함수를 써서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아니면은 팩토리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이제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어마무시하죠, 진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하냐? 근데 차분식을 쓰면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이거를 포크해머나 아니면은 팩토리얼 파워나 이런 이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크해머 심볼을 써가지고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k개로 쭉 올라가는 하면은 요 식을 여기서 이제 SC
폴리 투 포그햄머 이걸 쓰면은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요거는 한 개죠. 요건 두 개입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거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요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바꾸고요. 일단 그러면 여기 보시듯이 요거는 이걸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두 개를 나누죠. 요거는 요 세 개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지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 잠깐 이제 그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한번 바꾼 거예요. 포그햄머 심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 쭉 이제 그래가지고 나눈 다음에 쭉 이제 네 개로 이제 쪼개졌죠 이제. 자 그러면 이거를 요 네 개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차분으로 바꿔줘요. 그 차분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diff apart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요 식이 요게 바뀌었고요. 요 식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식이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으로 다 해줘요. 요 diff apart가. 그러면 이제 계산은 끝난 거죠. 뭐 요거 계속 요 계산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로가 되고요. 무한대 집어넣으니까 요거는 이제 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다 마찬가지. 요 하나씩 이제 계산해 주면은 결과가 288분의 43. 요거를 이제 요 썸을 바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벨 썸은 뭐냐면은 그 커널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바로 계산한 겁니다. 똑같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건 뭐냐면은 우선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 매스매티카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차 차분입니다. 1차 차분. 1차 차분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가장 제너럴한 형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푸느냐? 푸냐면은 그 서밍 팩터라는 게 있어요. 그 서밍 팩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곱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exact difference로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곱해 보면 여기서 보시면 중간 과정은 제가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어쨌든 요거를 곱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이런 형식으로.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정확하게 exact합니다. 왜냐면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이렇게 돼. K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이제 K 플러스 1 빼기 K 형식이에요. 그럼 이제 썸을 해버리면은 이제 딱 두 개만 남는 거죠. 딱 두 개만 남. 그래서 이제 AN에 대해서 풀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차분 방정식의 일반 해입니다. 이건 모든 경우에 다 풀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exact solution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식 같은 경우는 그 서밍 팩터가 이겁니다. 디프 썸 팩터가 이겁니다. 요걸 여기다 곱해가지고 하면은 보시듯이 K 플러스 1 빼기 K의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은 다 이게 바뀝니다. 그게 이제 그 서밍 팩터의 정의입니다. 곱해주면은 이게 다 이그젝트 디리버티브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 끝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이렇게 돼요. Rsolve를 쓰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Rsolve가 뭐냐면은 Rsolve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제 SC Rsolve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널 함수에 Rsolve가 있습니다. Rsolve 가면은 이게 이제 리커런스 릴레이 이퀘이션을 푸는 함수예요. Dsolve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Dsolve하고 그래서 이제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푸는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등비수열이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 경우도 서밍 팩터는 이거예요. 이거고 요거를 이제 곱한 다음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 빼기 k 형태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이제. 이게 이제 AN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FK는 임의의 함수예요, 임의의 함수. 임의의 함수인데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게 솔루션입니다. R솔브를 써도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베리에이션 오브 파라미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2차 차분 방정식인데요. 솔루션은 이렇게 됩니다. 이 솔루션이 이렇게. 여기서 뭐냐면은 AN하고 BN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키가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일단 찾는 게 키입니다. 이거 못 찾으면은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찾았다 치고, 일단 찾았다 치고, 그러면은 요 식에다 적용하면은 제너럴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n차 차분, n차 차분 경우에는 좀 비슷한데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 W는 N은 뭐냐면은 브론스키안 이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코팩터입니다. 이거 뭐 자세한 설명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다. 단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했을 때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차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등차 수열 이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딱 보이죠? 이게 n 플러스 1 빼기 n이니까 이게 이제 exact derivative exact 저기 derivative 이게 discrete derivative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썸을 해버리면은 이제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바로 답은 이겁니다. 이거 R솔브 써도 똑같은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에 이제 썸을 구할 때 여기다 이제 그 썸을 구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팩토리얼 파워를 써가지고 아니면은 그 아무튼 이게 차분입니다. 차분. 요게 n 빼기 n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썸을 해버리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n 넣고 여기다가 1 넣으면은 요건 제로 되죠. 요거만 남습니다. 요거만 남고 그래서 이제 그 답을 구하면은 이게 이제 AK의 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differ part를 써가지고 n-1을 이런 식으로 discrete derivative로 변환을 했습니다. 썸 써도 마찬가지 나오고요. 그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도 여기서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그 썸 대신에 이제 프로덕트를 써가지고 이걸 쭉 곱해주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캔슬이 되고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만 남아요.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게 이제 A1이 되고 마지막 거는 AN이 남죠.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그 양면에 이제 로그를 취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보시듯이 로그의 n 플러스 1 빼기 n. 그러니까 요걸 이제 썸을 해버리면은 이제 답이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썸을 해버리면은 이제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만 남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 뭐 R 솔버서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은 뭐냐면은 합도 여기다가 R-1을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n 빼기 n-1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또 썸을 해버리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썸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으로 이제 피보나치 시퀀스. 피보나치 시퀀스의 그 식은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두 항을 합한 게 이제 다음 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0는 0, A1은 1.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쭉 물론 우리가 이거를 그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0는 0고 A1은 1이니까 A2는 물론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2 다음에는 3가 나오고 2, 3 다음에 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식이 뭐냐 그러면 식이 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R솔버 쓰면은 R솔버 써가지고 계산하면은 답이 그냥 피보나치예요, 그냥. 그냥 피보나치입니다. 근데 펑션 익스펜드를 쓰면은 이거를 이제 풀어줘요. 이거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조금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추가 프로세싱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답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n을 정수를 다 집어넣으면은 다 이제 그 식이 다 나오는 거죠,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 식의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수치적으로 구한 게 아니라 해석적으로 구한 거예요. 해석적으로 구했는데 이게 이제 n의 1, 2, 3, 4에 대해서 다 구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식에다가 그 람다 n 승을 곱해가지고 하면은 요거에 그러니까 오그질리어리 이퀘이션이라고 보조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조방정식을 풀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그 제너럴 솔루션은 그 람다 1 n 승과 람다 2 n 승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이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이제 A01, A1은 1 넣으면은 C1, C2가 나오고요. 따라서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식을 요 식에다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A0부터 A10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이제 계산하면은 사실 이게 다 정수예요, 정수. 식은 복잡한데 실제로는 다 정수입니다. 그래서 0, 1, 2, 3, 5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려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뭐야 수치적으로 구한 거예요, 이거는. 수치적으로 AN은 AN-1 더하기 N-2를 이제 수치적으로 다 계산해서 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몇 분까지죠? 55분?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복잡한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자, 왼쪽에 이제 요 세 개 항이 있고요. 오른쪽은 이런 항이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일단 아까 방금 보셨듯이 우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뭐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집어넣고 풀면은 오그질리어리 이퀘이션은 보조방정식은 요겁니다. 따라서 요거의 솔루션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이제 두 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이게 코사인 3분의 파이와 사인 3분의 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코사인 n 파이 나누기 3, 사인 n 파이 나누기 3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호모지니어 솔루션. 자, 그러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 왼쪽을 디스크리트 디리버티브의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디스크리트 디리버티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1차 차분입니다. 1차 차분은 플러스 1 빼기 n이죠. 근데 이게 제곱이 있습니다. 제곱이 2차 차분이에요. 2차 차분. 그래서 요 식을 1차 차분과 2차 차분의 말하자면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니까 물론 델타 제곱까지 나갑니다. 이게 만약에 n차 차분이면은 델타 n승까지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요걸 요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인데요, 플러스 1이 다릅니다. 이게 이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걸 여기다 3을 넣어보면은 3 넣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예, 약간 달라요. 이게 약간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 인버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 뭐냐면 이제 자, 이거를 이제 인버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델타가 아퍼레이터니까 이거를 이제 바로 곱할 수는 없죠, 이거를.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게 제곱까지 있어요. 제곱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2차 차분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하는데 2차까지만 전개해 주면 돼요. 해주면은 근데 2차는 제로니까 날아가고 1차만 그러면 이제 이 델타는 1차 차분이니까 여기 각 항에다가 1차 차분을 이제 적용해 주면은 답이 잠깐만요. 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우변의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고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이미 구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해주면은 이게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해보면은 이제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하고 같습니다. 이게 같아요, 사실은. 아니면 그 베리에이션 오브 파라메터 이게 좀 복잡한 방법이었는데요. 우선 그 브론스키안을 구한 다음에 브론스키안은 상수입니다. 그 매트릭스는 이제 이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브론스키안은 이거의 디터미넌트예요. 디터미넌트. 근데 이제 코팩터는 요거하고 요거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없애거나 그 두 개의 이제 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수식은 복잡한데 이 식은 이제 요거 하나 하고 요 term 이제 두 개가 있죠, 두 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있으니 2차니까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여기다 이제 각 그 식을 집어넣으면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제곱의 사인, 제곱의 코사인 이것도 다 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분 방정식과 차분 방정식의 차이입니다. 차분 방정식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그 킵을 해야 됩니다. 다 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분은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하이어 오더는 다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차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계산해야 됩니다.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바로 이제 그 커널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심플리파이 해보면은 마지막에 심플리파이를 해보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놀랄 노자죠, 진짜. 어떻게 이 식이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한데 심플리파이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 이게 이제 차분 방정. 아까 식하고 똑같아요. 아까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아까 구한 식하고 같습니다. 근데 알솔브 쓰면은 이 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 저는 이게 어떻게 이걸 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그걸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모니니어스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 그런데 이게 식에다 넣어 보면은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제가 황 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버그입니다.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좌우변이. 여기서는 같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같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상수인데 이게 1이 돼야 되거든요. 1이 될 수가 없죠. n이 있는데 될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스매티카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거 3차예요. 3차. 3차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보조방정식의 해는 3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코사인 사인. 그래서 이제 브론스키안을 구하고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똑같아요. 3개의 코팩터를 구한 다음에 집어넣고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은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 이 때문에 이제 제너럴 솔루션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고 이 부분이 인호모지니어스. 집어넣고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죠. 넣으면은 놀랍게도 요 식이 여기 요게 이게 이거 같다는 겁니다. 네. 이게 좌변이에요. 좌변. 이 좌변이 이거하고 true. true입니다. true. 이거 R솔브를 해봤어요. R솔브 해보니까 솔루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같은데 제가 이거 손대는 거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근데 넣고 돌려보니까 진짜 true가 나와요. 근데 이 과정이 여기 보시면은 한번 돌려보면은요. 자, 일단 이거 먼저 돌려야지. 먼저 돌려야지. 돌렸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넣고 해보면은 왼쪽이 어마무시하게 나와 이렇게. 그렇죠. 항이 3개니 4개니까. 항이 4개니까 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풀 심플리파이 해보면은 이게 풀 심플리파이가 해도 이렇게 이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간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매스매티카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지 정말 놀랍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식은 맞아요. 이 식은 맞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이 식이 더 깔끔하지 않나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르장드르 폴리나미 시간 요건 스킵하고 이거 댐프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거는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차분화하면은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다 차분화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을 이제 차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 제곱은 이거고 베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자는 거예요, 그냥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해석적으로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집어넣으면은 보조 방정식은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람다 1, 람다 2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 프라임은 요게 이제 쉬프티드 프리퀀시고요. 그래서 그 람다 1, 람다 2를 조금 바꿔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알파는 이거고 이제 파이. 그래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렇게 나오고요. 알파하고 파이는 이제 이렇게 구했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요 알파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요게 이제 알파가 1보다 크면은 발산해 버리죠. 발산해 버리니까 이거를 스테이블한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알파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스테빌리티 컨디션은 H가 그 디퍼런스거든요. 디퍼런스 그게 이제 감마 나누기 오메가 제로 제곱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 범위 밖에 있으면은 h가 이보다 커지게 되면은 해가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공식을 파티큘러 솔루션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브론스키아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F는 아직 안 주어졌어요. 아직 안 주어졌는데, 우선 그 한 예로 이제 임펄스, 그러니까 제로에서 딱 하나가 들어오는 거죠. 펄스가. 그 근데 요걸 집어넣으면은 이제 솔루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500개를 쫙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쫙 내려가는, 이게 맞죠, 이게? 이게 맞죠. 이게 내려가야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n이 이제 0일 때 코사인 함수가 이제 스위치온 되는 거예요. 스위치온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식이 좀 복잡합니다. 이 식이 좀 복잡한데, 근데 어쨌든 다 풀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상당히 이제 간단해요. 근데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제 그 드라이빙 텀이 있는 거예요. 코사인 텀이. 넣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수치적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구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이제 그 수치,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해석적으로 푼 거예요. 그리고 솔루션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n이 1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된 거. 이상으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